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KT 화재 청문회 시끌시끌. 오늘 오전 국회에선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여야 간에 이견이 생기면서 두 차례나 연기가 됐고 결국 화재 발생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열리게 된 건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오늘 이 KT 청문회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네요. 덜크덩 덜크덩.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그 국회 과방위에서 이 청문회가 KT 청문회가 벌어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1시간 뒤인 11시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야 간에 이 청문회를 오늘 열 것인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유영민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요 증인인데 현재 대통령을 수행해서 해외에 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음 주 정도에 귀국했을 때 불러서 같이 그때 조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반면에 지금 여당을 비롯해서 다른 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야 합의로 해서 해놨는 것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설전이 벌어지면서 한두 시간이 쭉 연기가 되었고, 더불어서 참고인도 4명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참고인이 나오지 않고 하면서 상당 부분 시작부터 상당 부분 파행을 겪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의 참석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었나요? 아주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에 청문회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안건이 아현 화재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이런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대비하자는 차원이었는데요.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대통령 순방을 위해서 유영민 장관이 그 중앙아시아 순방에 따라가셔가지고 이번에 못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장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가 무의미하다, 청문회 하지 말자 이렇게 됐었던 거고, 또 국회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료 요청하게 되면 철저하게 자료를 내야 됩니다. 국가안보가 상황이 아니면 자료를 꼭 제출해야 되는데 보통 기한이 15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KT에서도 자료 제출을 50%도 미만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하는데 방해도 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 질의로 넘어가 보면 KT가 고의적으로 소방청의 조사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이 거셌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소방청에 비교적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문제됐던 것이 뭐냐면은 현장에 들어오는데 못 오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 당시에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KT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KT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안 했는 것은 맞지만 이미 보면은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현장이 벌써 다 철거돼 있었던 것이고, 더불어서 자료 수집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여기 아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자료를 내기 위해서는 본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제출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인 어떤 자료 제출 방해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벌써 요청했는지가 언제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본사에서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본사 측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기를 꺼렸던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여야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에다가 또 오늘 참석 예정이었던 참고인 불참까지 KT가 종용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죠. 예,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 있는데요. 김철수 사용직 노조 경기지부장입니다. 이제 이분 하청을 주어서 이제 관리하는 계열 하청업체들의 노조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정인에 불참석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게 되면 다음 계약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 KT에서 매너를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가지고 너희 계약을 불이익을 줄 테니까 참석하지 마라, 이러한 사실이 종용했다고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KT는 정말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 국회 청문회가 진실을 규명하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이것을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네, 만약에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노웅래 국회 과기정통위원장 말을 빌리자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럽니다. 변호사님, 분명 추후에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이것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가지고 공무를 방해하고 아니면은 위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무를 방해를 해야 성립되는 것인데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만이 것으로서 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의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하청 업체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사실상 막았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결국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상에 어떻게 보면 증거를 은닉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형법뿐만 아니고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황창규 회장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교수님,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인사권입니다. 네. 황창규 회장이 본인이 철저하게 협조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했으면 직원들도 밑에 알아서 잘 이렇게 협조했을 텐데 이번에 국제 청문회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오고 황창규 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그 청문회에 보니까 뭐 자료 제출도 아주 미비하고 제대로 된 청문회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창규 회장은 알면서도 아니면 뭐 모르면서 제대로 진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어난 게 저도 아주 딱 기억합니다. 작년 11월 24일이었고 토요일이었습니다. 눈이 내린 날이었는데 저도 아현 지사의 한 500m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이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통신이 안 돼서 식사를 하고 나서도 KT 이 단말기로 해서 결제가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사회적인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 와서 KT 회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방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뭐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윤리적인 책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KT 청문회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제대로 마무리는 될 수 있을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